이번 편에서는 5일간의 살칸타이 인카 트레일을 통해 마추픽추로 가는 일정의 그 두 번째 날을 소개합니다. 첫날에 이어 소라이팜파 스카이 캠프의 두 번째 날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말이 싣고 갈 짐과 트레킹을 하면서 등에 지고 갈 데이팩을 준비했습니다. 조리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분주하게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라이팜파이 스카이 캠프는 날씨만 좋았다면 은하수가 펼쳐지는 장관을 보며 잠들 수 있었는데 밤새 비가 내려서 천장 전체가 구 형태의 유리로 지어진 이 스카이 캠프의 풍광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날인 오늘의 일정은 고도 15,213피트로 4,638m의 살칸타이 패스, 살칸타이 고갯마루 정상에 오른 뒤 미리 도착한 조리사가 준비한 따끈한 차와 샌드위치를 먹은 후 단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도 2,000피트 정도 반대편으로 내려와 고도 12,812피트 3,906m에 위치한 와라크마이차에서 점심을 마치고 고도 11,447피트 3,489m에 위치한 안데스 출렁다리를 건너서 아마존 정글의 페루 쪽 자락을 따라 안데스 양식의 안단 오두막, 안단 허츠가 준비된 고도 9,414피트 2,879m에 위치한 찰레이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두 번째 날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첫날 오후에 휴먼타이 트레킹에서 계획된 시간 내에 마치지 못하고 시간을 너무 초과하여 휴먼타이 호수에 도착해보니 제 각시만 빼고 이미 다른 일행들은 다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호스백 라이딩을 예약했고 제 각시에게 함께 동무하며 호스백 라이딩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이킹으로 올라가는 나머지 9명의 일행과 2명의 안내인이 살칸타이 고개를 향하고 저와 제 각시는 짐을 싣고 떠나는 조랑말과 조리사 일행 등과 함께 말을 타고 뒤이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불광동 보고원 종마장에서 안장 없이 말들을 타며 놀았던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파른 고갯길에도 말과 한몸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호스백 라이딩을 하는 제 각시에게는 말의 갈기와 등잔 등을 잘 쓰다듬으며 말과 호흡을 맞추면 별탈 없이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제 각시는 말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저와 제 각시는 3시간 정도 말을 타고 리오 브랑코 계곡을 지나 살칸타이 피크를 가로지르고 휴먼타이 피크를 돌아서 살칸타이 고개에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몇 번 말들이 힘들어 숨을 몰아쉬기는 했지만 말들에게는 익숙한 산길인지 큰 어려움 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 고갯마루 양편으로는 눈 덮인 빌카밤바 산맥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빗속에 쩍쩍 소리를 내면서 빙하가 쪼개지는 소리를 내고 또 빙하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모습이 다른 때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작년 봄에는 빙하가 녹아 홍수가 되어서 아래쪽 마을 하나가 사라지고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 딩반팀이 빙하를 오르다가 크레스바에 빠져서 몰살당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지구의 기후 변화가 살칸타이 빙하도 가차없이 녹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빙하를 녹여버리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버린 계곡에 무지개색의 암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무지개
계곡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이곳에서 별도의 무지개산 관광 상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갯마루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행을 기다리자니 조리사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조리사가 준비해온 따끈한 차도 한 잔 미리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짐을 실은 조랑말들이 쉬지 않고 지나쳐서 다음 숙박지인 찰레이 안단 오두막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일행들이 도착해서 조리사가 미리 준비해온 샌드위치와 차를 마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호스백 라이딩으로 편하게 미리 올라온 저와 제 각시는 일행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이 실감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 각시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호스백 라이딩의 즐겁고 경이로운 경험을 차마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각시가 타고 왔던 말들은 다시 마부가 챙겨서 올라왔던 찰레이로 돌아갔습니다. 잠시의 휴식을 마친 우리 일행은 살칸타이 고개 반대편을 향해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미리 조리사가 앞서 내려가 정성스럽게 일행의 점심 식사를 준비했고, 그 준비해둔 곳이 와라크 마차이라는 동네의 허름한 식당에 우리 일행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출렁다리를 건너서 아마존 정글이 시작되는 또 다른 풍경 속으로 하이킹을 이어갔습니다. 깊숙하게 아마존 정글 속으로 들어와 손과 몸 여기저기에 모기들이 묻어뜯은 흔적을 발견한 쯤에 안단 오두막이 준비된 찰레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찰레이라는 마을은 고도가 9,414피트, 2,809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찰레이 마을은 강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사해보니 이 두 번째 날 트레킹의 총 길이는 14마일, 약 22km 정도 됐습니다. 이 안단 오두막을 관리하는 관리인 가족은 그 집 한쪽 마당에 화장실과 어설프지만 더운 물도 나오는 샤워 시설도 마련해서 돈을 받고 사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빗물과 땀에 절은 몸을 씻고 나니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이어서 조리사가 마련한 저녁 식사를 즐기려 모였지만 모기들의 극성으로 인해서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렵고 따갑다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 여기저기에 모기에 물린 흔적이 완연하지만 우리 일행 모두 그 모기의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아마존 모기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도 없고 또 크기도 무척 작았습니다. 언제 모기가 와서 물고 갔는지 모르게 물고 가버리는 겁니다. 물렸다는 걸 인지할 때는 이미 물린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라 가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이미 물려버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리 몸에
해충 방지 스프레이를 쉴 새 없이 뿌리기는 했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제가 그 고양이 알러지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로라타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로라타린은 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고 해충에 물려 가려울 때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일행들이 너도 나도 달라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살칸타이 고개 반대쪽 찰레이라는 마을부터는 아마존 정글답게 열대 식물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곳부터는 각종 열매, 과일 농장들이 계곡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 아보카도 농장, 패션 프루트 농장, 파파야 농장 등에 이어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페루의 주 수출 품목인 커피 재배 농장이 넓게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날에는 이 지역의 커피 농장에도 들러서 커피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도 보고, 바로 볶아 만든 커피 맛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근처에 노천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날의 여정은 길고 힘들긴 하지만 겨울철에 냉혹한 추위와 또 빙하의 얼음 속도 뚫고 지나가고, 이어서 내려가는 오후에는 덥고 습한 아마존 열대의 풍광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참으로 묘한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하이킹입니다. 데이팩이 준비했던 두꺼운 겨울철 파카에서 한 겹 한 겹 벗겨내서 여름철의 콧소매만 걸쳐야 하는 이런 재미있는 트레킹은 아마 쉽게 만나볼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저기 나 있는 열대 과일들을 하이킹 하는 중에 하나씩 따먹어 보기도 하는데, 그 맛이 우리가 슈퍼 같은 데서 사 먹는 맛들과는 다릅니다. 바나나도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는 처음 먹어봅니다. 아무튼 이어서 다음번 세 번째 편에는 좀 더 아기자기한 커피 농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천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미 마추픽추를 본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이야기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